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발표회는 해외 민간 아카이브 쇼케이스를 위해서 이상민 한국국가기록연구원의 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민간 아카이브 발전을 위한 단계별 전략, 박건홍 한남대 교수님과 김혜중 한남대 대학원 대학생분이 발표를 해주시고, 세 번째 민간 아카이브 활성화를 위한 첫번을 모색하면서 한국국가기록연구원의 신성보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 세션이다 보니까 시간이 딱 2시간에 조금 시간적인 제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발표는 20분 단위로 맞추시고요. 그리고 이제 토론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가는 것으로 해서 제가 20분 시간이 하게 되면 양해를 좀 구하고 토론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아까 사회자 권한을 유지하고 딴소리 하자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런 모임 같은데 제가 그런 스타일이 되는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하고 여러분 젊으니까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나는 그냥 이렇게 민간 아카이브 이런저런 거 있다고 쫙 보여주기만 하고 본격적인 논의는 우리 신동보 선생님하고 박광훈 선생님이 원래 하게 됐어요. 그런 거 이제 기반으로 민간 아카이브는 진지한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지한 고민을 하기 전에 아카이브가 이렇게 쭉 있다라고 그냥 보여주면 돼요. 슬라이드 하나에 지금 5초, 5초, 10초. 그냥 사진 보시고 대로 얇은 걸 이제 빨리 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이사이에 뭐 말을 쓰는 게 있는데 그거 다 읽으면은 20분 해야 되고, 이게 예술도 많이 보고 있으니까 딱 보면 알죠. 한눈에 기록 그런 사람은 기술하거나 뭐 기록 평가할 때 한자 읽으면 안 돼. 딱 페이지를 한 번에 쫙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돼. 빨리 속도 같이. 그러니까 한번 보시는 분들이 작게 쓴 것도 있지만 빨리 가지고 바랍니다. 시작을 딱 때가면 하는데 지금 내가 급하게 얘기했지만 넘어갈 때는 이제 급하지 않다. 그냥 화면 하나하나 누를 테니까 이렇게 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 다운 문제는 자, 발표 목적은 다양한 모습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제 몇몇 주제로 나눠서 이제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 다양한 아카이브를 보다가 이런 아카이브가 이런 식으로 활동하는구나 하는 어떤 관점 같은 게 여러분 나름대로 생겼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아카이브들이 이제 발전을 할 때 국가 아카이브랑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발전하는 방법이 있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 예술 아카이브다, 뭐 기업 아카이브다, 뭐 영국에서 국가기록관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아카이브 기록부를 갖다가 지원해주고 포탈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는데 그런 걸 좀 보겠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민간 아카이브는 이제 국가 아카이브나 공공기관의 아카이브가 아닌 모든 아카이브가 통칭해서 말하는 거예요. 엄밀한 정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랑 협력해서 반공이라고 할까? 엔티 커뮤니스트가 아니고 반은 공적이고 반은 민간인 경우도 민간 아카이브를 집어넣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 많은 아카이브를 보여주려고 다 집어넣는데 제가 이제 히스토리컬 소사이어티까지 하고 나머지 우리나라도 좀 있으니까 뭐 역사 외국에 있는 요 앞에 있는 공적인 그런 활동을 하는 아카이브, 전문 분야 아카이브, 공공 분야 아카이브를 주로 이렇게 아카이브 유랍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했듯이 유랍하면 돼요. 이거 보고 나서 공부 열심히 해석하지 마세요. 자, 제가 들은 것 중에 이런 아카이브를, 공적인 민간 아카이브를 들었는데, 좀 중점을 둔 부분이 정당 정치인 아카이브입니다. 독일의 사례를 많이 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국제적인 어떤 공익 활동을 하는 그런 아카이브, 비스라든지 특별한 어떤 정치적인 이름을 가지고 공익 활동을 하는 인권 아카이브라든지 그란치 아카이브라든지 이런 것을 좀 어떤 게 일단 소개를 하는 거예요. 기업 아카이브랑 노동 아카이브는 같은 섹션에 들어있는데 분리해서 보여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처음 보는 게 이제 콜라드 아데나워 재단의 기독교 민주당 아카이브라는 게 있습니다. 콜라드 아데나워 민주당이 기독교 민주당의 주요 정치인인데
다음과 같은 그 재단에 아카이브가 있다. 뭐 이런 게 있고. 여기서 특이한 거는 이제 아카이브를 갖다가 문서 아카이브, 미디어 아카이브, 언론 구조절 아카이브, 뭐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섹션을 나눠서 운영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 연구, 교육센터랑 프로젝터를 갖다가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콜라드 아데나운 재단을 들어가 보면 영역으로 번역을 해서 영어가 좀 틀립니다. 이게 조금 구글로 번역하는 거예요. 이런 보면 여러분 유튜브에서는 보지만 벌써 옆에 있는 게 벌써 뭐예요? 아카이브 속어죠? 정치, 정당 아카이브인데 이런 속어가 있을 정도예요. 속어 중에 기죠? 네. 우리나라는 정치, 정당인 아카이브 하나도 없습니다. 당도 변하고 정치인도 변하고 모르겠어요. 대통령 기록관 같은 것이 사설 생기는 게 그런 정당 아카이브 역할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연례 보고서인데 그 연례 보고서 보시면 보여드립니다. 보고서 안에 보면은 기록관리 활동을 하는 부분들이 여기 이제 독일어로 되어 있어 번역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 10페이지에 걸쳐서 뭐 이렇게 이런 활동하는 걸 연례 보고서를 쓰는구나 하는 걸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팜플렛이 있어요. 그래서 팜플렛 내용을 갖다 봤습니다. 뭐 하는 건지 여러분 다 보면 알죠? 약하게 나갔으니까. 저 보지 말고 한 번만 보세요. 볼 시간이 없어요. 여러 가지 출판물한 거, 기록을 활용하는 측면. 그리고 가만히 보면 이게 독일어지만 쉽습니다. 기록관리 용어는 거의 통일적이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ICA 글로서리에 가서 독일어 치면 영어로 다 나오기 때문에 음반을 좀 하시는 거지만은 이런 내용 팜플렛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소속의 정치인인데 여기 이제 기독교 사회당이에요. 기독교 민주당이 있으면 그 사회당이 있고 이것도 이제 재단이 있으면서 재단에서 이 아카이브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년부터 지금 이렇게 재단이 생겼는데 우리나라의 뭐 김대중 도서관 같은 역할을 하고 뭐 노무현 사령부 같은 역할을 한다. 온라인, 오프라인 아카이브를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봐주시면 되고 이제 그 재단 건물인데 그 사진들은 다 아카이브 관련된 사진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 재단 설립한 사람이 역사가의 역할에 대한 얘기를 딱 했는데 정확한 소스에 의해서 어떠한 그 사실을 바뀌지 않으면 그냥 이해하기뿐에 지나지 않는다고 소설가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런 말하고 해주었어요. 그 다음에 그 아카이브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업무 보고를 연례 보고서에 상당 부분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 두벌 아카이브 좀 작아요. 보시면 문서들이 많이 있면서 그 사진이 있어서 보여줍니다. 자, 로자 루셈부르크 스피핑. 로자 루셈부르크 재단인데 여러분은 로자 루셈부르크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젊을 때 여기는 로자 루셈부르크의 전기를 입고 상당히 독일의 현대사에 대한 비밀을 갖다 놓고 있는데 이게 로자 루셈부르크에 관한 그 재단 아카이브가 아니고 그 로자 루셈부르크 속에 있었던 사회민주당 굉장히 크죠. 사회주의 우파 정당의 사회민주당의 당 아카이브지 이름이 로자 루셈부르크 재단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카이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아카이브 섹션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구글로 들어가서 번역을 하면 영어로 다 볼 수 있으니까 설명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독일어로 그냥 넣고 이렇게 이제 아카이브 섹션에 필요한 부분들이 옆에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이제 아카이브 관련 이제 개간 출판물입니다.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고 우리나라 이제 김대중 도서관도 이제 들어가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뒤에서 대통령 취임 전 또 대통령 취임 퇴임 이후의 기록들을 잘 모아놓고 있습니다. 네, 노무현 사령관도 지금 만들어가는 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같은 위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록관이라고 말하는 자, 우리 공익단체라든지 공익재단의 아카이브를 보겠습니다. 특징은 인하우스 아카이브는 물론 이제 다 있는데 이게 이제 유사한 그 공익 시민활동, 국제활동을 하는 업체들이 포털을 만들어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 리소스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아카이브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 전자기록이나 이런 거에 생성되면서 관련 그 포털에서 기록을 다 이제 저장을 해가지고 제공하는 것도 나옵니다. 또 여러분 이제 다른 직종에서 ICA 통일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카탈로깅을 하는 이런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수행하는 그런 기관이 있다. 스위스페이스라는 조직이 인권운동 조직인데 과거를 어떻게 다루고 하는 프로젝트에서 아카이브를 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이렇게 이런 회의도 하고 있고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과거의 권위주의적 국가에서 인권 탄압 기록 같은 거 있는데 이런 기록들을 수집하고 이런 기록을 수집할 때 여러 가지 예민한 방법론들이 있어요. 민감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피해자들, 희생자들, 인터뷰하는 분들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과거사 관련된 이런 기록을 수집하는 것을 좋은 자료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 아카이브에서. 이게 그람시 재단의 아카이브인데 그람시라면 이탈리아의 공산당 지도자였던 사람입니다. 다만 막스처럼 자본주의가 금방 멸망할 거라고 보지 않고 현대 사회에서 그 자본주의가 어떻게 파시즘이라고 해가지고 민주주의를 어떻게 위협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글을 많이 썼던 사람인데 이 사람 아카이브가 있어요. 그람시에 관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탈리아에 좌파 활동을 했던 분들이 그런 주요 정치 인물들의 기록을 모아놓고 있습니다. 정답 아카이브 하나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조사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리서치 아카이브가 있는데 리서치 라이브러리에서 그 아카이브 같은 이제 인권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인권을 하고 있는 그런 인권 관련 기록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러니까 리서치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인권 관련 기록 그런 아카이브다. 여러 가지 프로젝트와 설명이 있고 관련된 자료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귀여운 노동 아카이브 나옵니다. 한번 쭉 읽어보세요. 나랑 보기 안 돼요. 제가 지금 이거 만들 때 여러 가지 이렇게 이거보다 하나 이렇게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재밌는 게 많아요. 여러분 이 사이트 나중에 이거 파일을 다 줄 건데 그거 하나 들어가서 딴 거 다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 보면서 보다 보니까 슬라이드는 100장인데 사실 나는 1000개 넘게 화면을 본 거야. 그러니까 두뇌 용량 초과돼서 그때부터 골치가 지금 아프게 지금까지 설계전을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골치가 아프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어디서 나온 게 아니라 내가 쓰고 얘기를 보면서 이런 게 있다. 기업 아카이브 중에서 특징적인 거는 영국 TNA가 기업 아카이브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사회에 책임 있는 그런 대기업들의 그런 오래된 기업들의 아카이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굉장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기업 아카이브 카운슬이라는 조직이 반공적인 조직이 있어가지고 기업 기록까지 자문도 하고 여러 가지 기업 보존 많이 공부하고 포럼을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의 많은 대학에서는 이 기업 기록이나 노동운동 기록을 수집해서 보존합니다. 대학에서 그런 역할을 많이 해요. 왜? 대학이 연구를 하는 기관입니다. 우리나라 대학도 연구를 많이 이제 한다고 하죠. 우리나라 기록관리 대학원생들은 매년 논문을 쓰는데 논문이 이렇게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연구를 어떻게 하면 되니까 발성도 하시고 도움이 좋은 거 많이 써서 내가 따라갈 수 없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아카이브들이 대학에 자연스럽게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건 이제 그 카운슬에서 어떻게 그 기업 기록을 관리할 건가 하는 그런 자료들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간 조직에 가서 기업 아카이브를 만들고 싶다 보면 이런 자료를 보면은 상당히 미리 만들어진 자료를 볼 수 있고, 이 옆에 있는 리스트들이 이런 협력 네트워크 안에서 기업 아카이브를 만들고 있는, 또 운영하고 있는 그 조직들입니다. 회사 이름들이죠. 여기 지금 하나하나 화면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업이 패션 기업도 있고, 디자인하는 기업도 있고, 그래서 재미있는 사진이 많았어요. 이렇게 아카이브 공부하다가 이렇게 미인들이 나오고 말이에요. 이렇게 멋있는 그런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다 이제 기업 아카이브죠. 거기서 이제 들어가 있는 아카이브 중에 하나 사진 보이거나 합니다. 호주 민주당인데 이제 노동 아카이브, 기업 아카이브가 노예를 하는데 아주 많이 수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시에 이런 그 기업이나 노동 기록의 아카이브가 어떻게 분리되어 있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프랑스에 있는 생고백이라고 프랑스 기록교문과의 회장 다녔던 기록 보존소의 모습이 아니고 그 회사 상태입니다. 회사 건물입니다. 이거요. 이게 기업 아카이브라 생각하면 안 돼요. 요 안에 조그맣게 뭐 아마 아카이브가 지하에 있거나 어디 있을 겁니다. 가보진 않았어요. 근데 생고백이 굉장히 유명해요. 아카이브, 기업 아카이브를 갖다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아카이브. 그래서 거기 아카이브 관장이 이제 기록 ICA 부의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테미널 트라이브는 여러분들 어저께 잠깐 봤겠지만 미국의 노동 아카이브 중에 대표적인 아카이브 중에 하나입니다. 뉴욕 주경 중심으로 노동을 것을 이제 뉴욕 대학이라든지 뉴욕의 노동위원회라든지 연구소들이 합쳐가지고 노동 기록을 많이 수집했어요. 미국의 노동운동이 굉장히 많았어요. 결국은 다 깨졌지만 특히 이제 조합운동 중심으로 기록부를 했습니다. 그 파트 안에 로버트하고 레이버 아카이브가 있습니다. 이제 그 안에 보면은 이제 왜 노동 기록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설명 같은 것들이 있는 부분을 좀 집어넣어 봤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수집하고 있는 노동 기록의 유형이 뭐냐 이게 또 좀 관심 있을 것 같아서 저기 아비트레이션 레코드 그러면 노사 협의 쟁의 조정하는 그런 관련이 있는데 이렇게 수집하는 그 기록들을 이렇게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노동 아카이브에서 특이한 건데 노동의 예술. 여러분 이제 노동한데 노동사가 노동조합사가 아니고 노동투쟁사가 아니고 노동하는 사람의 문화, 노동하는 사람의 그 여가, 예술, 노동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이렇게 가지고 중요한가 하는 그런 쪽병 역사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레이버 아트라는 그 노동자들의 그 예술 작품이라든지 예술 활동 같은 거에 대한 기록을 모아놓거나 전시하는 그런 사실도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그 사진이나 그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자, 노동 가요 있죠? 나가서 싸우자고 이런 노래 같은 거, 노래집도 있고, 사진이 있습니다. 유럽 쪽에도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핀란드 노동 아카이브를 봤습니다. 웬만한 노동 아카이브가 요만한 정도의 기록 소장이라든지 뭐 이런 구성을 하고 있다. 핀란드 같은 경우는 사회민주당이 이 노동 아카이브에 지원을 해요. 다시 말해서 그 좌파 정당, 그러니까 민주좌파 정당의 이런 노동하고 운동을 하는데 재단을 만들어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노동 아카이브를 갖다 운영하고 있다 하는 정치 정당과 노동과의 그 연계. 노동운동의 정치권이 만들어가는 그런 데가 옛날에 그 이데올로기에 불과한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각종 기록 중에 있는 게 제일 밑에 보면은 지역에서 이렇게 막 연극도 하고 뭐 합창단도 하고 이런 게 많아요. 노동들이. 그런 노동 문화에 관한 기록들은 상당히 많아요. 벌써 뭐 이렇게 호흡 같은 게 이렇게 오케스트라 연극단이 막 160개인데 그런 것에 대한 기록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이 사이트들하고 간단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안에 설명을 이렇게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보다 보니까 이 노동 아카이브를 갖고 있는 노동사 연구를 하는 국제 조직이 있어서 여기도 아카이브를 하죠. 그렇게 연결되는 공부를 있습니다. 전문 분야 아카이브 들어가 있습니다. 건축, 문화예술, 공중소, 교회 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두 번씩만 뽑아왔습니다. 공중소 아카이브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뺐고 건축, 문화, 예술, 스포츠, 스미소니안 공문관 아카이브 참 들어가서 볼만해요. 아카이브 굉장히 크고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 날 때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봤습니다. 요거는 어디냐? 리소스 때 돌아갔죠? 그죠? 네. 하도 많이 찾아보다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뒤에 보면 알겠죠? 예. 건축 아카이브입니다. 프랑스에 있는 건축 아카이브인데 이게 굉장히 고품 수도원 같은 건물에 이렇게 천까지 있어서 아카이브에 들어가겠어요. 그러면 이게 크게 통과에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현대식 건물에 이렇게 열람실이 있고, 뭐 서고라든지, 뭐 이렇게 서가, 스택, 그다음에 건축 모형 같은 겁니다. 저희 앞에 있는 사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건축 아카이브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현대적인 그 스택 시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보존 도서관 시설도 있고, 보존 처리를 하는 시설도 이렇게 있는 사진을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일랜드의 건축 아카이브인데 굉장히 이제 웹사이트를
예술적으로 이렇게 꾸며놨어요. 그래서 여러 사진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때의 모습 보여주는 걸 제가 하나 뽑아봤습니다. 영국에 이제 있는 아트 아카이브스는 토탈 리스트가 되어 있어서 예술에 관한 아카이브들을 쭉 묶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리스트에 있는 건데, 이 아트 갤러리 중에 하나를 백사이드 갤러리라는 데 아카이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정당 정치인 동봉보다가 예술을 보면 좀 좋잖아요. 그림도 멋있고, 꽃도 있고. 그렇지만 역시 우리들의 험난한 작업이 굉장히 기록들을 식사하게 됩니다. 보시고, 자, 이제 분류를 좀 하시고, 수채화 같은 이런 작품도 이렇게 아카이브에 모아놓는 거예요. 유명한 그림 같은 데는 뭐 어떤 그림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아콘 디렉토리라고 영국에 있는 건 인간 아카이브 디렉토리 포탈이 있어요. 이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예술 아트 아카이브에 대한 목록이 있고 웹사이트가 있어가지고 들어가 찾아볼 수가 있고 이메일 주소가 있어요. 이거 물어보시고 물어봐도 돼요. 영어만 한글로 물어보면 답변을 안 합니다. 한글로 써서 구글로 번역을 해서 대충 이제 하신 다음에 웬만한 건 다 답변해줘요. 그 사람도 너무 외로워. 우리가 안 와. 그래서 문의를 해주면 한국에서 문의를 해오고 아주 그냥 금방 답변해줍니다. 제가 이제 연극 공연 쪽에 아카이브를 하는데 한번 자문해준 적이 있는데 제가 뭐 연극 공연 뭐 평생에 한번 매번 갔던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극장 가서 한번 본 다음에 이제 영국이나 뭐 이런 연극 공연하는 아카이브를 편지했더니 답장이 한 페이지가 오는 게 아니라 30페이지씩 와. 그걸 정리하는 것도 시간 가요. 내셔널 갤러리 아카이브인데 내셔널 갤러리니까 이건 좀 국립기관이 가깝죠. 인간 아카이브로 말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트 아카이브를 속하기 때문에 구성이 잘 돼 있어서 영국에는 내셔널 갤러리 아카이브로 있다고 화면을 소개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게티 뮤지엄이라고 LA에 가면 여러분 게티 뮤지엄 꼭 가보세요. 택시 타고 가도 되는데 굉장히 훌륭한 뮤지엄이에요. 2,000억 정도 들어지는 뮤지엄입니다. 미술 뮤지엄이에요. 근데 여기가 또 이제 보존과학이 굉장히 유명하고 리서치 인스티튜트가 있어요. 예술과 보존과학에 대한 리서치 인스티튜트가 있고 이 안에 인스티튜셔널 아카이브가 있어요. 인하우스 아카이브. 자체의 기록을 구하는. 그래서 가서 이제 그 뮤지엄 구경도 하고 미리 시간이 되면 편집을 해서 당신의 아카이브도 보고 싶다 그러면 얼마든지 활용해요. 가면은 이제 눈이 좋으면 커피도 공짜로 먹고 샌드위치 같은 것도 그냥 주고 그래요. 왜 주냐면은 손님 온다고 자기들도 사서 자기들도 먹으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분들 사람 사귀고 안에 가서 실제 보고 전문적으로 토론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거기 있는 리서치센터의 파인딩 에이전트에 이런 찾아보면 어떻게 이렇게 기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대해서 작성해서 보여줍니다. 영국의 국립극단의 아카이브예요. 그래서 그 극단 하는 모양 그래서 이렇게 아카이브에 설명 붙이면서 이제 이걸 요새 하고 있는 공연들, 사진들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이렇게 전투하는 그림을 있는 거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림은 이제는 모르겠어요. 이게 발레리나 뭐 같은데 프린세스 모라는 요새 하고 있는 연극 포스터입니다. 이런 게 나중에 다 이제 아카이브에 저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제 영국 런던에 가면 버지니아에서 뮤지엄이라고 굉장히 큰 뮤지엄이 있어요. 대형 박물관 뮤지엄보다 더 재밌어요. 제가 가보니까 반드시 가볼 만한 데인데 그 안에 또 이렇게 연극과 공연에 대한 아카이브지가 있고 웹사이트 상으로 아카이브에 대한 구성이라든지 운영 같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종교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캐나다의 연합교회 아카이브 기본적으로 이렇게 종교 아카이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을 웹사이트 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실무가 다른 건 뭐죠? 종교 아카이브는 가면요 굉장히 종이 기록이 많아요. 출생 기록이나 뭐 해가지고 굉장히 이런 그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비해서 실물 기록들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록 가지고 이제 족보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우리나라는 뭐 종교 아카이브 뭐 그러다는 별로 연구를 안 하잖아요. 종교를 하는 사람이나 가고 그러기 스포츠 아카이브 중에서 우리 장애 올림픽 아카이브 사이트가 있어서 파라올림픽 아카이브를 운영하는 보는 겁니다. 이제 스미소니안으로 넘어갔습니다. 스미소니안 알다시피 이제
뭐 국립기관이긴 한데 굉장히 많은 뮤지엄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21개가 되는 뮤지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 관련된 모든 기록들을 스미소니안 인스티튜션의 아카이브지에서 모든 기록을 관리하고 있어요. 벌써 한 150년 이상 기록을 관리했어요. 그 엄청난 기록이에요. 그 스미소니안 아카이브지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섹션이 아카이브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의 어떤 연구성, 미술관, 박물관 이런 것에 대한 기록 분류, 어떤 내용, 기술 방식 이런 거 보시면 여기 들어가면 샘플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 아카이브에 들어간 것 중에서 이렇게 찾아갈 수 있게 온라인 파일 이미지라든지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 인덱스하는 것들을 웹사이트 상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디지털 서비스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온라인 서치를 할 수 있는 것도 보여주고 기록을 공식 기록, 개인 기록, 오랄 히스토리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분야별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목록을 찾을 수 있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중에서 오피셜 레코드, 그 스미소니안 인스티튜션의 기구 안에 있는 부서별 기록들이요. 이 보면 이게 다 거기 부서입니다. 화면에 보자마자 A서부터 N까지 나눴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공식적인 요 조직 안에서의 기록들이 100여 년 넘는 기록들을 다 여기서 연구 기록만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카이브 센터인데 어디 아카이브 센터냐? 이제 스미소니안 뮤지엄 중에 이제 그 중에 큰 게 하나가 미국사 박물관이라는 게 있어요. 아메리칸 히스토리 뮤지엄이라고 워싱턴 가면 꼭 그걸 못 보면 안 돼요. 안 보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그 미국사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 장점과 치부가 거기 다 있어요. 미국 역사가는 과거를 미워하지 않아. 과거를 숙이려 보지 않아.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걸 보여줘. 인디안들 뭐 학살한 거나 뭐 쫓아내거나 뭐 사기친 거 이런 것도 다 여기 아메리칸 히스토리 뮤지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뭐 일본 사람들 2차 대전 때 강제로 한 군데 모아놨죠. 적국민이니까. 네? 그런 데서 강제 캠프에 모아놓은 그 전시 같은 것도 그런 거 하고 그럽니다. 자, 이제 마을 아카이브가 이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을 아카이브는 그 히스토리컬 소사이어티랑 참 개념이 다릅니다. 미국에나 뭐 캐나다도 그렇고 지역에 자기 역사를 연구하는 그런 그 연구자들이 개인 집에서 시작한 경우도 있고 교회에서 시작한 경우도 있고 대부분 타운하우스 사무소죠. 그런데 방에서 그 마을의 자료, 거기서 그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의 자료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하는 게 이런 그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히스토리컬 소사이어티의 다 출발점입니다. 미국만 해도 3,000개가 넘게 있어요. 웬만한 마을마다 다 히스토리컬 소사이어티가 보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는 마을 아카이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형화돼서 과거 역사를 연구하는 그런 기록을 수집하는 걸 중심으로 돼 있으면은 히스토리컬 소사이어티고 현재 그 마을에서 돌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기록을 남겨서 이렇게 수집하고 있으면 좀 마을 아카이브에 가깝다. 우리가 지금 공동체 아카이브를 많이 쓰는데 공동체라는 거는 이제 지역사회도 공동체고 뭐 게이라든지 뭐 이런 특수 이렇게 사람들의 특별한 집단도 그것도 그 사람들끼리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기록 공동체. 그죠? 네, 배신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 뭐 기록 공동체 아직 아카이브 없지만은 이렇게 이제 그 주제라든지 뭐 어떤 구성이라든지 뭐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 아카이브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를 좀 아니 안 봤어요. 이제 설명을 좀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또 얘기를 듣거나 알겠습니다. 벌써 10분 지났어요? 예, 많이 지났습니다. 많이 지났습니다. 가끔 마지막 부분이에요. 또 자세히 설명을 못하는데 특징적인 게 문화와 사회를 기록화한다. 대중에 의한 사회적 기록의 형성이다. 다원적 사회에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런 기록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수집하고 보존하고 사람들이 그걸 아끼고 기록 문화를 갖다 누린다. 아마 얘기하면 기록을 소장하고 있는 데도 있고 딴 데 갖다 놓고 공목만 유지하는 것도 있고 다. 영국에서는 이제 커뮤니티 아카이브에 대해서 이렇게 그 하나의 커다란 국가적인 포털을 만들어서 찾아갈 수 있게 이렇게 지역별로
지도로도 보고 이름으로 찾아갈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역별로 쭉 들어가서 지역에 있는 아카이브를 하나하나 찾아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에 있는 아카이브들은 커뮤니티 아카이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몇 군데 들어가 보니까 몇 군데는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요. 역시 작은 마을로 들어가면 인터넷 유지하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웹사이트 주소는 있는데 도메인비가 안 됐다든지 IP 표준이 잠깐 외국에 나갔다든지 그러면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안 되는 게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결이 되면 이렇게 어디 아카이브 어디 있다고 그러고 이렇게 위치도 알려주고 아카이브를 소개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찾아가보는 게 이런 조그만 아카이브입니다. 뉴질랜드 쪽도 한번 찾아봤는데 이건 왜냐면 뉴질랜드 아카이브에 대해서 지난 2012년 보고를 했어요. 총회 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통계 분석이나 보고한 게 있어가지고 대충 이런 지금 현상으로 있구나. 40%는 돈을 안 받는구나. 참 그런 평가해보면 참 힘드네. 자원봉사 조직형이 주로 되어 있고 지역사회학이 연관되어 있고 지방정부가 또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외국에는 그 시의회, 군의회라는 카운슬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시의회가 마을회의야. 그런 우리 마을 국회에서 이런 아카이브를 관리하는 것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특징적으로 이렇게 통계로 나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국가기록관에서의 커뮤니티 아카이브 연구처럼 힘내려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전국 네트워크를 만들어놨습니다. 찾아갈 수 있게. 그다음에 컬렉션을 다 해가지고 주제별로, 지역별로, 또 사람이면 사람별, 기증자면 기증자별로 찾아갈 수 있게 해놓고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이게 지금 쭉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게 다 컬렉션이 되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인터넷 수도니까 굉장히 많은 컬렉션이 있고 그것도 있다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기증자에 대한 거라든지 지역별로가 있고 그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뉴질랜드에서 공동체 아카이브를 할 때 어떻게 아카이브를 운영할 건가 하는 가이드를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디스큐션을 할 때 이렇게 하나하나 식으로 기술에 대한 가이드를 보여보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들어가면은 네임은 어떻게 적고 패널 두 가지로 적고 하나 설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술 공부하는 사람은 도움이 되거나 생각합니다. 그 중에 아카이브 중에 한 시골 마을 중에 아카이브를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근데 그 마을을 찾아가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말보로 시골 소사이티가 나오는데 이게 또 똑같은 걸 치다 보니까 미국에도 말보로 시골 소사이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도 영국, 뉴질랜드, 미국은 이름이 같은 마을이 굉장히 많아요. 다 그 앵글로색슨족 이름들이니까. 여기도 보니까 상당히 오래됐는데 1660년에 설립된 마을인데 이때부터 이제 마을 기록을 수집해서 여기서 보존하고 있다 하고 아카이브 활동하고 이런 거 이렇게 웹사이트로 보여주고 기록물 전시하거나 공유해서 이렇게 나와서 같이 하고 있는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기 이렇게 기록물 기증하거나 박물 기증한 사람들이 이렇게 웹사이트에 가고 이렇게 이름을 쭉 올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시카고 공방에서 공부를 했는데 시카고 히스토리컬 소사이티를 많이 갔었어요. 지금 시카고 히스토리 뮤지엄이 됐습니다. 웹사이트가 잘 되어 있으니까 거기다 소개가 잘 되어 있는데 시카고 컬렉션 이런 것도 있고 실제 이런 건물로 되어 있고요. 시카고를 방문하면 꼭 그 가는 데로 방문해서 커피 한잔 마시고 그래서 좀 이렇게 전통적으로 전문적인 투어를 해볼 만한 곳입니다. 아카이브 레스큐 섹션에 이런 설명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거의 다 갑니다. 캘리포니아 스토브 소사이티 마찬가지로 똑같은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각 주마다 다 있다. 주 안에 각 카운티마다 다 있다. 그러니까 3,000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아카이브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다른 특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스테이트 히스토리컬 소사이티는 일리노이 정부랑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가지고 일리노이 그 주 정부의 기록을 받아서 보관하기도 합니다. 미네소타도 그렇고 위스콘신도 그렇습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주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역사기관으로서 돈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스테이트 히스토리 소사이티의 사명이나 원칙 같은 거 이렇게 해주고 관련된 이런 자료들인데 이거 하나하나 보면은 재미있는 장면들이에요. 히스토리컬 마커는 이름에 있는 주요 사적지를 이 사람들이 선정을 해서
이렇게 그 마커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 지역 역사를 알리고 홍보하고 그 마을의 경제에 도움이 되게끔 그런 활동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된 이 정도까지 그 초감을 내고 있고 대통령 기록을 민간이 이렇게 수집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도 있어요. 민간 대통령 기록 수집관입니다. 옛날 대통령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 기록을 어떤 사람이 샀어. 경매가 나오면, 편지 나오면. 그래서 자기들이 따로 이걸 모아놓은 걸 갖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주 같은데요. 미네소타주의 아카이브가 조금 더 다른 신문을 볼 수 있죠. 미네소타 히스토리컬 소사이티인데 쭉 설명이 되어 있고 여러분 아저씨 미네소타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나요? 미네소타 방법론으로 떠오르죠. 평가 방법론 중에서 이용 예측을 하기 위해서 학술지에 기업 관련 그런 연구 자료를 어떤 자료를 가장 많이 썼는가 하는 그런 가치 평가로 된 실용주의 방법론에 대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네소타 히스토리 센터라고 해갖고 그런 이제 보존소고는 따로 있어서 이론적으로 운영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이거 이제 어떻게 그런 걸 쭉 보다 보니까 이건 아까 발전전략의 주제니까 나도 이제 한마디 해야겠다. 그래서 한마디 본 겁니다. 이거 보시면 되는데 무슨 다 필요한 것 같아요. 다양한 사회 집단의 다양한 아카이브를 개발을 하고 존재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우선 민간 아카이브 포털이나 등록부가 한번 있어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존재를 알고 들어가고 또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민간 아카이브는 결국 자발성과 협력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런 자발성 네트워크, 협력, 자원봉사 이런 것을 촉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병행해서 개발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민간 아카이브가 생기면 여러분 같은 기록 대학원생들이 그 아카이브를 만들어주고 실습하고 봉사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가 있다. 봉사는 하면 이제 취직을 못하면 안 되니까 실습 정도만 하십시오. 여유가 있으면 이제 봉사를 하시고. 이렇게 이런 전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아마 내 생각에는 그 포탈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그런 네트워크를 해주고 하는 게 이제 지방기록관리기관이 설립이 되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서울이면 서울기록관이고 부산이면 부산기록관이고 국가기록원에 기대하지 말자. 국가기록은 국가적인 기록은 아직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지방의 지방정부 공동기관과 같이 이렇게 포탈을 만들고 공동 매뉴얼을 만들고 혹은 이제 공동 서고를 만든다거나 같이 카탈로깅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걸 하면은 좀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슬라이드 100개 본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첫 번째 해외민간 아카이브 쇼케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이제 구글에 검색을 하시면 디렉토리에서 아카이브가 보통 디렉토리에 1000개, 2000개 떠있는 디렉토리가 많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외국에는 이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유형의 기록관이 존재하는구나. 그런데 한국 사회는 지금까지 이제 공공 영역에서 기록관이 들고 왔다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어떠한 요구에 저희는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어떠한 대답을 해야 될까. 첫 번째 자체가 오늘 저희가 이제 이 세션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시간이 좀 지체된 관계로 질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마지막 토론 시간에 몰두하고 두 번째 민간 아카이브 발전을 위한 단계를